뉴스에 담지 못한 사건, 그 이면을 풀어보는 사건 25시입니다.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권익옹호기관에서 지적장애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 KBS에서 단독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이 사건을 다루기에 앞서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어떤 곳인지부터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말 그대로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기관입니다. 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이 공식 기관인데요.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확대하는 사례에 개입해서 이들을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보자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와 그리고 경제적 착취, 방임 등의 인권 침해 사항을 발견하고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를 통해서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과 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마다 한 곳씩 배치가 돼 있고요. 제주 지역의 경우 제주도가 장애인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곳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에 주는 그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번 사건은 알려지게 된 건가요? 지난 2월에 경찰에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대 지적장애 여학생이 제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근무하는 이 50대 조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데요. 당시 보호쉼터에 머물던 이 여학생이 고민 끝에 쉼터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던 겁니다. 이 여학생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7개월가량 성추행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는 진술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여동생 그리고 또 다른 지적장애 학생 등 모두 3명이었습니다. 범행 장소는 권익옹호기관 상담실, 그리고 가정방문 장소, 이동하는 차량 등이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을 도와줘야 할 조사관이 오히려 이 조사관이라는 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학생에게 범행을 일삼았던 겁니다. 단둘이 있을 때를 이용해서 아빠처럼 사랑한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50대 조사관을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 과정에서 단순 추행을 넘어서 성폭행 등도 있었다고 보고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달 안에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 좀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라든지 뭐 내부 규정 같은 건 없었나요? 사실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이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시민단체의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정부 지침을 보면 장애인 학대 조사는 2인 1조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가해 조사관 그리고 피해 학생 단둘이 있을 때 발생했죠. 실제 한 사회복지사는 이 취재진에게 해당 조사관이 이 기관에 방문할 때는 대부분 혼자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상담은 성별 안배를 고려하라라는 권익옹호기관 내부 지침도 있는데요. 네.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침만 잘 따랐다면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그럴 드는데 수도 있었겠죠. 예. 왜 안 지켜졌던 겁니까? 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그리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제주도는 인력 문제가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전체 인원이 기관장을 포함해서 6명뿐이거든요. 네. 이 6명이 장애인 학대 조사나 사례 지원 업무, 또 외부기관 서비스 연계, 인권교육, 홍보, 정책 제안, 자료 수집 등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적은 인원으로 이처럼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자 맡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피해자 그리고 상담원의 성별 안배 고려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뿐만 아니라 그 피해 학생이 머물던 장애인 쉼터도 네.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피해 사실이 오랫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 학생 가운데 2명은 이 지적장애 학생으로 지난해 피해 장애인 쉼터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쉼터에 들어가서 상담 등 쉼터랑 연계해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정부 지침상 이 쉼터 근무자는 시설장 1명 그리고 지도원 5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실제 여성 담당 생활지도원은 단 3명에 그쳤습니다. 이 3명이 3교대를 근무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장애인을 돌봐야 되다 보니까 상담 등 여러 지원 활동을 위해 이동할 때도 이 피해 여학생 그리고 가해조사관 이 단둘이서만 움직이게 되는 일종의 범죄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쉬운 형태였습니다. 이처럼 이 나름 지침 등은 정해져 있었지만 이 지침들이 제대로 작동하기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장애인 단체 또 인권 단체, 여성 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단체들에서 요구하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지난달 28일 서울 정부청사 앞 그리고 지난달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장애인 여성 인권단체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장애인 보호 시스템의 부재로 일어났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학대 조사에서 2인 1조 지침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따라서 관리감독기관인 제주도의 철저한 원인 조사 그리고 시스템 재점검을 통한 재발 방지 책을 촉구했는데요. 네. 또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 무엇보다 당시 권익옹호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던 이 장애인 인권포럼의 공식 사과 그리고 이사진의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주도는 이번 사건을 보고받고 가장 강한 행정 처분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법인에 대한 위탁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아울러서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기관 이용자 4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의심 사례 2건을 찾아냈고요. 추가로 경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 부분인지 몰라도 이 경찰 추가 조사에서 이 성과 관련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아서 다행히도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이 새롭게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을 운영할 법인을 찾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여러 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시스템 미비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인력 확충을 위한 관련 예산 추가 배정 등을 건의해뒀고요. 그리고 모레 9일에는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을 운영했던 법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기관 위탁을 운영했던 법인인 장애인 인권포럼도 KBS 최초 보도 이후 한 달여 만에 공식 사과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입장문을 통해서 이번 사건으로 실망과 분노를 느꼈을 피해 당사자 그리고 가족, 도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조직 운영을 재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의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들 역시 권익 옹호기관 종사자에 의해서 장애인 학대가 발생한 것에 깊은 연대 책임을 느낀다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 채용 기준을 포함한 운영 규정을 재정비해서 피해 장애인 지원과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